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림입니다. 자, 2026학년도에도 재외국민 전형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3년 특례, 12년 특례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의대나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의대나 약대의 선발을 올해부터 이제 폐지하는 학교들도 있죠. 그 많은 변화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바로 이화여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화여대는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와 약학과를 2026학년도부터 선발하고요. 또 2027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졌거든요. 2027학년도 시행계획에서도 202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의대와 약대 선발은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이화여대 중고교과정 해외이시자 12년 특례 전교육과정 해외이시자 의대와 약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드리고, 또 의대, 약대 둘 중에서 어디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한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의 선발 인원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시자의 모집 인원이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교육과정 해외이시자의 모집 인원도 5명입니다. 실제 이 5명을 의예과와 약학과로 나누어서 몇 명씩 선발할지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의예과와 약학과를 합쳐서 총 5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의예과에서 2명, 약학과에서 3명 정도 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7학년도에도 2026학년도와 동일하게 의대와 약대를 선발하고 전형의 방식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실제 전형의 요소와 전형의 방법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3년 특례와 12년 특례는 전형의 방법이 동일한데요. 1단계 배수가 10배수, 서류평가 100%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이 30%인데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가 1단계 배수가 10배수였다가 7배수로 배수를 줄였죠. 배수가 커지면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화여대 학교에 원서를 쓰고 이화여대 의대에 합격하기에 부족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1단계 배수가 크면 실제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1단계 배수가 10배수면 1단계의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크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느낌은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서류평가에서 표준학력 지표가 다소 낮다 하더라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수를 크게 둠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게. 하지만 이렇게 배수가 큰 경우는 사실상 대학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도 서류평가에 좀 더 자신이 없거나 서류평가에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대략적으로 올해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20대 1의 경쟁률, 하지만 1단계 배수 10배수니까 1단계의 경쟁률이 약 2대 1 정도의 경쟁률일 거고, 더군다나 의예과와 약학과를 같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의예과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대의 원서를 쓰는 게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약대의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 내가 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또 의대를 가기에는 학력 지표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이화여대처럼 이렇게 의대와 약대가 분할되어져 있는 경우는 약대를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고, 또 의대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모든 대학을 다 의대로 원서를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안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처럼 이화여대처럼 약대와 의대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들이 약대를 원서를 쓴다면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대보다는 약대의 원서를 쓰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30%예요. 면접이 반영비 30%라 하더라도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평가가 1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평가에서 1단계에서 일단 10배수를 걸러내고 난 다음에라도 2단계에서 서류 성적이 70%가 반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면접이 30%인데 면접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의 역량, 의사소통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발표가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있겠죠. 결국은 면접에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처럼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고등학교 때의 활동의 충실성 또는 발전의 가능성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교육과정 해외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1단계는 적정 인원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배수가 10배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상당한 인원만큼을 1단계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에서는 고교 학업 성적, 그리고 표준화 학력 자료,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활동 실적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방법들은 다른 대학과 동일해요. 단지 차이점이자면 면접의 방식이 지성 면접이라서 제시문 중심의 면접이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이긴 하지만 이 10배수라는 것을 너무나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나는 표준학력 지표가 낮지만 1단계 배수가 10배수니까 1단계는 실제 경쟁률이 2대1일 거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갖도록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1단계에서 서류평가 성적이 반영이 되고 1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에도 1단계의 성적이 70%가 반영이 된다는 점, 이 점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면접의 난이도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아니라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지성 면접에 비해서는 면접의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만큼 서류평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전략적으로 의예과와 약학과 두 개 중에서 의예과의 상위권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약학과의 원서를 쓰는 것이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서류평가의 방법은 이화여자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서는 첫 번째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학교 활동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학교 활동을 통한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개발 및 자기개발 노력의 우수성들을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 GPA 성적뿐만 아니라 IB 성적, A레벨 성적, SAT, AP, AC 이런 표준학력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는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는 바로 이 내용이 면접에 활용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작성하시게 될 때 면접에 적합하도록, 실제 면접의 질문이 유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요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는 경쟁률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대학들, 3년 특례의 다른 대학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3년 특례 경쟁률은 2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서 15대 1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가 18대 1, 성균관대가 22대 1, 고려대학교 25대 1, 중앙대학교가 19.50의 경쟁률이고, 이건 종합대학이니까, 공학이니까 이화여대는 되는 여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공학대학, 공과대학, 그쵸. 남녀 공학대학들보다는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이런 경쟁률을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12대 1, 13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게 첫 해면도다 보니까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럼 20대 1인데 1단계 배수가 10배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대 1밖에. 그렇죠? 하지만 1단계 경쟁률 2대 1, 10배수라는 게 함정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년 특례에서는 얼마나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나라고 보면,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학교가 있고, 이 대학들의 모집 인원과 관계없이 지원한 학생들을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에 50명, 카톨릭대학교 47명, 성균관대 58, 고려대학교 54, 한양대학교 46명 정도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어느 정도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출서로 보시게 되어지면 3년 특례와 12년 특례는 기본적인 서류에서는 동일하고요. 3년 특례는 있지만 12년 특례는 없는 서류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12년 특례에서는 제출하지 않고, 12년 특례만 있는 서류는 어학조건 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당연히 약대나 의대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12년 특례의 토픽 성적이 6급을 맞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류 목록표, 요거 작성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업 성취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매우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면접으로 활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성을 아주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서류 목록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류 목록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기준으로 연번이 10개예요. 10개의 항목을 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명이 있고요. 구분이 있고, 발급일이 있고, 발급 기간명이 있고, 비교가 있으니까 결국 발급일과 발급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발행 기간이 명시가 되어지는 서류만 입증이 가능하다, 증빙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류명은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쓸 수 있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이렇게 글자 수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글을 50에서 100자 정도로 간결하게 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고 있는 기타 서류 목록표의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 서류는 기타 서류 목록표와 함께 연번 순서대로 배열하며, 기타 서류의 왼쪽 하단입니다. 왼쪽 하단. 왼쪽 하단에 해당 연번을 기재한 후에 스캔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로 제출해야 돼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행 기관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본 대조필을 받아 제출할 경우 원본으로 인정이 되어지고요. 최종 합격자 중 부득이하게 사본으로 제출한 자는 원본 제출 일자가 2025년 2월 14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2026년 2월 14일 경이 되겠죠. 세 번째는 어학 성적, 토플 성적 등 표준학력 지표, AP나 SAT 등은 제출 시에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력본과 함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 확인 홈페이지 주소와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코드와 핀을 비고란에 작성한 후 스캔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표준학력 지표에 해당이 되는 IB나 A레벨, SAT, AP, ACT 같은 성적에다가 공인어학 성적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의 수상 경력, 그 다음에 학교 동아리 활동, 학교의 리더십이라든가 봉사 활동과 관련해 되어진 다양한 활동의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할 점은 이 제출 서류가 결국은 면접에 활용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의 면접은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아직은 첫 해년도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면접이 출제가 되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천대학교도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이거든요. 가천대학교 면접 질문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실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학교 면접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수업 시간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제시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 읽어볼까요? 화학 시간의 화학 반응 속도와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는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마지막의 내용을 보니까 생명과학 시간에 방어작용 수업을 듣고 항원항체의 반응과 호르몬 수용체의 결합의 특이성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표,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확인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은 1차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게 되고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여대들,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나 덕성여대 같은 여대의 면접들이 훨씬 더 까다롭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면접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요. 면접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면접의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화여자 대학교의 파이널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면접 특강은 7월 7일, 원서 접수 기간이죠.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4주간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총 11회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면접 수업에서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 또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의 면접 일정이 잘 안 맞거나 필요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1대1로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거나 또는 학원에 오셔서 대면의 수업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자 대학교 의예과와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화여대는 2027학년도에도 의예과와 약학과를 선발한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특징은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는 점. 1단계 10배수고 경쟁률이 20대 1이라면 1단계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돼요. 그럼 1단계를 통과한다면 면접 어렵지 않죠?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아니라 제출전의 면접이니까 면접을 통과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고 실질 경쟁률이 2대 1이라 하더라도 1단계의 서류 성적이 2단계의 70%가 반영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의대로 원서를 쓰겠지만 다소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약대로 원서를 쓰는 게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재외국민 전형과 관련해 되어진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하이퍼리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